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서재를 채워갈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광운의 서재 MC 전유진입니다. 여러분은 책 한 권이 생각을 바꾸거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명철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서재에 책을 마구마구 영입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여름방학인데 뭐하고 지내시나요? 예, 여기 방금 오기 전에도 저희 고향이 제주거든요. 오늘 소개해 줄 책의 그 작가의 고향도 제주예요. 저는 방학 때마다 제 고향 제주에 가서 문학 답사도 하면서 제 문학 공부도 하고 잠시 좀 생각할 거리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학평론가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문학평론가는 그 시, 소설 그리고 뭐 희곡, 수필,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장르라 그러죠. 이 작품들을 읽고 대중들에게 이 작품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작품이 왜 독자 대중들에게 널리 읽혀야 하는지 그에 대한 문화적, 문학사적 또는 문명적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짚어나가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가볍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교수님 평소에 독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책을 읽으시는 편인지. 예, 아무래도 제 직업이 문학평론가고 또 학생들과 함께 문학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문학사적으로 가장 읽혀야 될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기초 체력을 다지는 작품들이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책들은 또 제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다 좀 짚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이슈가 되는 작품들, 왜 독자들은 이 작품을 찾아서 읽을까, 그리고 왜 이 작품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읽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우선적으로 읽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영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작가님. 이 작가는 현기영, 1941년 출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예, 이 작가는 한국 문학 그 거장입니다. 거장. 아마 이 작가 없이 현재 한국 현대문학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작가입니다. 중요한 작가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 현대사 1948년에 일어난 4.3 사건을 본격적으로 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알리게 됐고, 그리고 대중들도 4.3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실체를 접하게 된 그 경이로운 계기를 열게 된 작가가 현기영입니다. 그러면 4.3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이 문학책에서 먼저 그렇죠. 이슈가 된. 이 작가가 제주 4.3 사건을 처음으로 쓴 작품이 순위삼촌입니다. 단편 순위삼촌. 순위삼촌은 1978년에 발표됩니다. 197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3 사건은요, 제가 말씀드리건데 감히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작가가 목숨을 걸고 이 역사의 실체를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는 문학적 사명의식을 갖고 쓴 작품이죠. 그만큼 중요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이 제일 처음 4.3 사건을 다루신 책. 그렇죠. 이 책은 작품집입니다. 순위삼촌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개의 단편들이 한 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 중에 순위삼촌이 가장 작가에게는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제작으로 전체 겉표지에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순위삼촌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네네. 간단하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면, 흔히들 삼촌 했을 때 이 표준어에서 삼촌하는 것하고 제주 사람들에게서 삼촌이라는 거하고 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웃에서 많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흔히들 그냥 삼촌 이렇게 부릅니다.
아, 성별에 상관없이 그냥 삼촌이라고. 그러니까 순이 삼촌은 그 상당히 그 이중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여성 인물이 말하자면 제주 4.3의 그 국가의 폭력의 대표적 희생양이 된 셈이죠. 다음은 어떤 책 네. 보면 될까요? 다음으로 제가 아까 최근에 80을 넘기고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이게 대하 소설입니다. 3권짜리인데요. 제주도우다라는 작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권수가. 이 작품은 78년 순이 삼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람 타는 섬, 그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작가가 썼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떤 제주 사람들의 저항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그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가, 이런 모습들을 또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작품을 다 쓰고 나서 작가가 완결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는 꼭 필생의 역작을 한번 남겨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25 전쟁, 그 한국 현대사의 아주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자기의 역사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싸우면서 생명을 유지했는지, 필생의 역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한 개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3만 명의 죽음들이 존재하고 그 3만 명 개별적인 죽은 이유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죽음에 도달하기까지의 진실, 그 진실들을 작가는 해명을 해야 된다. 아, 개개인에 좀 집중을 그렇죠. 하시는. 제가 대충 이제 훑고 오기는 했는데 요 책만 이제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소설이랑. 요거는 현경 작가는 소설가입니다. 작가가 소설 쓰는 틈틈이 소설로서 얘기할 수 없는 소재나 주제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에세이집이 소설가는 늙지 않는답니다. 소설가가 가장 우리 사회에 아주 소금과 빛인 이유는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하지 않는 존재가 소설가입니다. 결코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악마 같은 면들에 대해서 아주 명민한 비판 의식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거든요. 에세이집 안에는 그 기행문도 많아요. 기행기. 근데 그런 삶을 평생을 네. 살아가시면 좀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울 겁니다. 예, 좀 작가는 외로우실 것 같아요. 외로울 겁니다. 근데 외롭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또는 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세계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오히려. 주목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저는 오늘 사실 그 점을 또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 5분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연습. 그래서 제가 연습이 필요하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합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책을 5분, 10분, 30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모돼요. 다이어트가 가능한가요? 엄청나요. 책으로? 엄청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아, 네. 제가 현경 작가하고 북토크를 할 때 고등학생이 질문했는데 네네. 선생님의 그 4.3에 대해서 쓴 장편 소설, 중장편 그 어려운 것을 많은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면 숏폼으로 좀 제작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어떤 널리 알리는 것은 뭐 상당히 파급력이 있겠지만 널리 알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도대체 이 많은 3만 명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지 좀 그 3만 개 각각의 이유들을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솔직히 가능할까? 그래서 스스로는 조금 회의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그 당시에 좀 답변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게 문학 작품으로 전달하는 것하고 그런 미디어 컨텐츠로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사실 주제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발간한 지 오래된 작품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읽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 사실 모든 좋은 책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책을 읽는 연습이 돼 있는 분들은 그 진입장벽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기초 체력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진입장벽이 다단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그 어렵죠. 단계가.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때요? 자기가 즐기죠. 대학에 와서 자기가 접근이 가능한, 기왕이면 좋은 책을 좀 힘들지만 처음에는 5분, 한 10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책 읽기는 자기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상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고명철 교수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 여러분들의 서재에 영입해보고 싶은 책이 있으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서재를 채워줄 좋은 책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